안녕하세요. 네, 공단기 자료해석 강사 김승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그 7급 필셋 본고사 해설 강의 및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시험 직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필셋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료에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 가장 최근 기출인 2025년도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단순히 좀 해설이라든가 총평을 좀 넘어서서 2025년까지도 전국 상위 1%의 어떤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가 직접 처음 풀었던 그 필기본까지 손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필기본까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교재를 듣든 공부를 하다가 대체 자료 해석이란 무엇일까 좀 벽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희망을 품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좀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자료 해석이라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년을 하더라도 그 벽을 넘지를 못해요.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그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인생의 다음 챕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을 귀하게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를 당연히 잘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차례대로 실전 풀이, 그리고 함의, 총평, 그리고 앞으로 학습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차례대로 전달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7급 공채 피셋, 공단기에서 자료해석 대표 강사고, 그리고 5급 공채 피셋 자료 해석은 랩스탠다드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특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심지어 이제 교내 선발 같은 어떤 면접관으로도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학원에 오시기 전에 대학에서 저를 먼저 만나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여러분들이랑 2018년부터 어떤 강의뿐만 아니라 일단 뭐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교재들이 있죠. 55타픽스라든가 계산훈련서, 그리고 기준서, 꼬매고, 중기출 이런 수험가에 익히 알려져 있는 교재를 기획하고 직접 집필하고 또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그런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사실 강사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스스로 이 정도면 사실 뭐 괜찮지라고 하는 그 실력뿐만 아니라 강사는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의 어떤 퍼포먼스, 여러분들의 합격이 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년 동안 5급 공채 피셋, 그리고 5급보다 훨씬 어려운 입법고시 피셋, 그런 전국 최고 득점자들을 동시에 배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뭐 저 스스로의 실력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해서 그 다음 챕터로 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께 꾸준히 노력하면서 7년 연속 여러 가지 10종이 넘는 그 자료에서 베스트셀러 집필을 연구하고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셋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전문가라는 내가 이 공부에 있어서 전문가고 내가 이 수험에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의식을 강사도 학생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과거에 저 스스로 수험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2025년 현재까지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최상위권 실력을 또 유지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또 강사. 그리고 10종 이상의 어떤 국내 대형 서점의 자료에서 베스트셀러들을 이제 뿜어내면서 또 여러분께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여러분과 좀 함께하고 있는 교재로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강사. 그리고 뭐 5급 공채, 7급 공채, 입법고시 전국 최고 득점자들을 꾸준히 뿜어내고 있는 강사.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모두를 만족하는 강사는 바로 저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해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는 노하우들을 공단기에서 여러분께 모두 다 이식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장 가보셨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시험을 경험하셨다면 시험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떨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주변에 보통 애들이 얼마만큼 공부하더라 이걸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보통 합격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더라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그저 여러분들 어떻게 아슬하게 합격만 시켜주세요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은 당연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조금 떨리고 긴장돼서 평소보다 못 보더라도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는 제가 너무 잘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그저 합격이 아닌 완성 그 자체를 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단지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완성을 위해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적인 노력과 인풋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완성시키겠다. 자료에서 그냥 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 이제 그저께 시험이 있었고 어제, 오늘 이제 하나씩 연락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100점 맞았다. 그리고 또 다 맞았다. 그리고 또 되게 이제 그 한 해 동안, 한 해 반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따라오신 분인데 작년에 불합격하셨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맞았다. 언어도 자료도 다 맞았다. 그리고 언어 100점, 주의자 선생님과 제 학생이죠. 그리고 상황 판단 자료에서 96점. 다 이제 형광생들인데 적어도 2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요 네 분들의 특징이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 해석을 못해서 자료 해석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들거나 심지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나는 아닌가 하고 좌절하거나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1년 가까운 시간 혹은 짧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저랑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고 나서 혹은 진입을 하면서 내가 그냥 풀어봤는데 내가 그냥 풀었을 때 점수가 좋진 않아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실제로 탑을 찍은 사람들은 시험 직전까지 본인이 탑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풀이 같이 좀 볼 거고요. 실제로 이제 7시 한 4분에서 5분 정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시험 당일. 시험지가 올라오자마자 우리 제 연구소에 이제 또 이상진 선생님이라든가 좀 선생님들과 그리고 연구진들이 모여서 바로 출력해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한번 풀어봤을 때 그랬을 때 44분 정도 걸렸고 상당히 좀 난도가 있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어요. 풀고 나서 모두가 굉장히 실력자들인데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데요? 약간 이게 반응이었고요. 실제로 문제풀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굉장히 좀 변별력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근데 요 것들, 오늘의 내용은 손필기까지 그대로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그리고 실제 시간도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최초 풀이의 어떤 시간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쭉 풀어드리고 나서 그래서 어땠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실제로는 조금 저는 약간 제법인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기는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딱 1분 만에 풀기는 했는데 실제로 풀면서는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맞은 문제에서도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갈려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도 1번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문제, 총 25문제죠. 그 25문제 중에서 내가 똑같이 맞췄지만 남들보다 더 10초, 20초 더 빨리 풀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내가 그걸 통해서 시간도 아꼈고 그리고 체력도 아꼈고 주의력도 아꼈다는 뜻이에요. 일단 25문제인데 한 문제당 뭐 15초만 차이 나더라도 375초니까 6분 15초 그래가지고 3문제 차이 나니까 12점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시간을 좀 많이 아껴줘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엄청 그라데이션처럼 막 어려운 문제 있단 말이에요. 저도 풀면서 와 여기서부터는 좀 풀기 싫은데 힘든데 하면서 약간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만히 골똘히 바라보면서 시험장에서 생각도 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풀이를 전달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나 저것도 맞았는데 저거 나도 맞았는데 하고 누워서 듣지 마시고 만약에 저랑 시간 차이가 조금이라도 더 났다면 그리고 아마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었으면 이보다 오히려 더 빨리 풀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야간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챙기다가 이제 풀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풀기는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좁혀가 보시기 바래요. 자, 1번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핏세터 오픈 채팅반 핏세터에서도 제가 그 자료 해석 직전에 1번은 절대 일반표 안 나올 거다. 계산형 혹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차분히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올해 1번에는 약간 그림이 섞여 있고 계산이 필요하구나 싶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계산으로 밀어도 되고요. 자,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를 물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지 않더라도 눈으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묻는 게 뭐예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를 골라라 라고 물었습니다. 종합점수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해서 찾아보게 되면 종합점수 산정 방식이 이게 0점, 이게 100점 곱하기 절반, 이게 100점의 한 배수. 그래서 이거를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고르는데 지금 보니까 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선수의 어떤 문항, 문제 1번부터 4번까지의 어떤 상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20, 30, 30, 40, 100점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에 어떤 반점, 그리고 그거에 1점, 그리고 그거에 1점, 이거는 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즉 세로 합이 가장 큰 사람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야, 만약에 이게 20점이라면 그거의 절반은 갑은 10점을 득점을 했고 을은 0점을 득점했고 야, 병은 가득 차 있으니까 20점을 득점했고 너는 20점, 10점 이렇게 득점을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이거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차선인데 싶으면 예를 들어서 뭐 30, 30, 30, 30, 15, 15, 15, 40, 40, 20, 40 다 적어두고 나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분포라든가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서 한 번쯤 바라봐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차 있는 거 1등 할 것 같은 거 얘 중에서 그래도 지금 배점이 높은 쪽에 비교적 많이 차 있는 얘 또는 얘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걔네 두 개부터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요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에요. 얘는 30이에요. 얘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15고 얘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20이에요. 자, 이 결과값을 합할 필요는 없어요. 야, 그럼 얘랑 비교해볼까? 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30점 줬고 같은데 여기서 절반 해봤자 자, 요 두 개를 봐봤을 때 병이 이기겠어요? 정이 이기겠어요? 정이 이기겠죠. 완전히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여기서 이거 반 칸보단 이거 두 칸이 더 세. 뭐 정이 이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자, 값과 정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지금 얘는 30이고 얘는 10점이니까 얘는 0점이니까 10, 30, 30, 20, 30, 15, 20 누가 더 많아요? 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이 이겼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계산을 줄이면서 구성을 통해서 자, 분포 해석이라고 하죠.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확신을 가지고 그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난 근데 참 자신이 없는데 싶으면 계산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딱 보자마자 얘인 것 같은데 싶으면 계산을 이보다도 더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하면 되고, 야, 근데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계산을 안 하면 되고, 그 두 가지 도구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유롭게 조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그렇게 좀 넘어가고, 자, 2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2번 간단한 표 문제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걸 일반표라고 부르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억선지 2018년도 교원 1인당 원화수는 10명 이상이다. 자, 그럼 2018년 교원 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원화수는요? 여기에 있죠? 자, 얘 대비 얘 할 때 표를 위에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세요. 야, 그러면 교원당 원화수가 10명 이상이라고? 자, 교원당 원화수가 딱 10명이면 3만 얼마겠죠. 걔보다 크기 때문에 교원당 1인수 원화수는 10명 이상이 맞아.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되고요. 자, 니은 선지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유치원 수와 원화가 매년 동일하다. 유치원 수 변화를 이렇게 적어서 보니까 마인데 원화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전년 대비 변화하면서 출발을 해요. 틀렸죠? 니은 선지 틀렸고.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니까 이제 1번과 4번이 남아서 디귿 선지를 마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2023년도 원화수의 감소율이 20% 이상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얘랑 얘를 보라는 건데, 자, 감소폭을 계산할 때 여러분 여기서 굳이 얘랑 얘의 차이값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의 20%를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감소폭이 정확하게 계산된 감소율보다 더 큰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요 20%가 어느 정도 돼요? 자, 4,400의 2배가 20%에 해당이 되죠. 8,800인데 거기에 9의 20%인 1.8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8,800 정도 되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감소했는지 봐야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감소폭은 9,000보다 큰가요? 9,000보다 크죠? 그러니까 8,80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지 3개를 다 봤을 때 제가 풀면서 그냥 끄적끄적 기록한 거거든요. 48초 정도.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빼는 게 어렵다. 그럼 20% 이상 감소했다고? 남아있는 것이 이거에 80%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32,000에 3,200을 더한 35,20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선지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만약에 본인의 시험지에서 혹은 이걸 보시면서 지금 뭔가 요 77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그거를 계산하느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사람은 다 똑같다고요. 그게 아니라 계산? 그래, 일단 8,800보다 더 많이 감소했나? 9,000 정도? 오케이, 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보고서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 즉, 보니까 그 얘랑 얘를 보면서 이거 말고도 또 사용된 자료가 있으면 가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돼요. 이런 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확도가 중요하다? 그냥 빨리 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엄청 느긋하게 풀거든요. 야, 보니까 값시의 전체 민원수에 대해서 출발을 해요. 야, 근데 월별 민원수가 있고 이거 있으면 일단 추가 자료 필요 없는데 전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2022년. 근데 2022년 자료도 여기에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게 15% 이상 증가였다. 지금 이 유형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 세부 유형 1, 2 중에서 일단 썼는지 안 썼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이 유형에서는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여러분들 전혀 없어요. 야, 이거 어차피 그냥 여기서는 추가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자, 2024년 월별 민원 건수는 8월에 제일 많았대. 야, 그리고 1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대. 23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2023년도 분야별 교통 분야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았는지를 물어요. 분야별 교통 분야 민원 건수?
야, 일단 여기는 아니고, 인구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분야별 민원 건수 비중이라는 말이 있고, 교통이라는 게 등장하고 2023년이에요. 아, 이거 갖다 썼구나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으로 같은 자료 안에서 얘기를 계속 한 다음에 특히 민원 건수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역시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더 필요한 게 없고, 자, 뒤에 부분 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지역별로 봤을 때 A 지역이 몇 건이고 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지역별로? 지금 일단 얘는 인구인데 여기는 건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얘가 아니라 뭐지? 값이 민원의 키워드. 지역별 민원 건수. 아, 얘구나. 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잡아둘게요. 자, 민원 건수 상위 분야가 75% 이상을 여기 계속 볼게요. 전체 민원 건수의 40% 이상이고 여기하고 비지역 인구. 자,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 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비지역의 인구 100명당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비지역의 인구가 필요하죠. 그거는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얘도 필요하구나. 자, 지금 1번 선지, 2번 선지, 4번 선지는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요 2개 중에 하나인데, 자, 마지막 부분 가볍게 읽어보세요. 얘겠어요? 쓰인 거? 예죠? 그럼 답은 예죠?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지금 1번과 2번 합쳐서 두 문제 1분 48초 안에 풀어놓고 그거를 다 합친 시간만큼 1분 20초라는 시간을 여기서 느긋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좀 당기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은 앞쪽에서 그냥 여유롭게 풀어도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이 막 그 차이값 디테일하게 본다던가 막 얘를 어마어마하게 계산하고 있다던가 그런 걸 안 하는 데서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약간 요런 실수하면 손해보는 문제에서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니까 또 사용되지 않은 자료가 나왔어요. 두 문제 연속으로 나온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뭐 기출 들어가면 매년 뭐 약속한 거 없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막 표차트 전화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출발하니까 역시 사용되지 않은 자료, 사용된 걸 지워서 답을 낼 거예요. 각국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해요. 야, 그러면 공적개발, 자,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3.8%래요. 이 중에서 어떤 자료 갖다 썼어요? 알고 있다. 얘죠. 그래서 얘한테 가서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2021년 이후 중과 추세로 나타났고, 아직 새로운 정보 없고요. 접한 경로로 TV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겠어요? 접한 경로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얘 중에 접한 경로 TV 얘죠? 얘가 쓰였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찬반 조사 결과를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어디겠어요? 요쪽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 합친 게 77 정도 되니까 이거 얘기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지 얘랑 얘 2개가 남았어요. 자, 그럼 여기 적정과 과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지금 쟤랑 더 관련 있는 건 뭐예요? 얘죠? 답은 뭐예요? 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옆에 시험지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직진이 빠르면 직진이라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번을 들어갈 때 아마 높은 순서대로 이용률이라고 하면 최대 발전 대비 실제 발전의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게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할 때 뭐 분모 증가율과 분자 증가율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써도 되지만 값을 어림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면 그냥 직진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제일 간결하고 제일 쉬운 풀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용률 높은 것부터 구하라 라고 하니까 혹시나 실수하지 않게 옆에다 높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얘분의 얘 A와 B를 먼저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지 A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면 4, 5번을 지우고 B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1, 2, 3을 지우면서 출발하면 되겠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까? 아, 그런데 요 빈칸의 값은 하나 구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000과 6,000, 만이죠. 얘까지 하면 19,000이죠. 양자의 차이는 7,00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7,000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5,000분의 4,000은 5,000의 80%가 4,000이기 때문에 여기가 80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9분의 1이 몇 퍼센트예요? 11.1%죠. 대략.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 9에다가 몇을 곱하면 100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9에다가 11을 곱하면 99죠. 11.1을 곱하면 99.9죠. 100에 근접하잖아요. 그러니까 11.1%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9분의 1에다가 99.9분의 11.1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100분의 11.1과 비슷하다. 그래서 11.1%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건 원리를 설명드리고, 야, 그러면 9분의 7? 야, 9분의 1이 11.1이니까 77.7% 정도 이렇게 시험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항상 기본이 중요한 게 우리가 퍼센트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전체를 100으로 봤는데 얼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분율 전체를 10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얼마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기초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야, B랑 C 중에 누가 더 클까? 라고 할 때, 야, 그냥 지금 요 빈칸의 값 구해보게 되면 14,000에 얘까지 더하면 26,000, 그래서 여기가 9,000인데, 야, 9분의 6은 66%, 그리고 12분의 9는 4분의 3이죠. 4분의 1이 여러분 몇 퍼센트예요? 25%니까 4분의 3은 75죠. 이렇게 75라고 적은 다음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면 답은 2번이야.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 필요하다? 그러면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 계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이거는 계산이 쉽고 간결하다 싶으면 계산해버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4번 40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 이거 푸는데 38초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진이 빠르면 직진해라. 직진이 빨라지려면 계산이 받쳐줘야 된다. 근데 그 계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 그런 어떤 가장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얹으면 그리고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정말 100점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딱 봤어요. 자, 5번은 막 38초 만에 그냥 해결해버리고 나서 6번 봤을 때 야, 여기서 단맛이 제일 높은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야, 이 문제 누가 빨리 풀어야겠다 싶어요? 아니면 이건 실수하지 말아야지 확인을 할 때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잘 확인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배 주무관님들한테 만약에 일 시킨다고 할 때 이런 거 던져주고 나서 야, 빨리빨리 해! 할 거예요. 야, 실수하지 말고 해봐. 할 거예요. 그쵸? 네, 이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슬로우 다운 하면서 시험장에서 아유, 그래. 실수하지 말고 차분히 확인해 볼까?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맛으로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거 단맛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만점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속하는 게 보니까 아시아 지역 원두네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지역의 원두다. 틀렸다. 1번 그어버리면 되겠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아프리카 지역 원두가 향이 단맛보다 점수가 더 높대요. 아프리카 지역은 가서 보니까 요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야, 향이 단맛보다 언제나 크다 했는데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같은 경우 아메리카 지역은 바디감으로 원두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그래? 아메리카 바디감? 가서 볼게요. 바디감? 지금 이쪽에 있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원두 가서 보면 뭐예요? 얘들 중에서 이게 제일 낮은 거는 1점 받은 얘죠. 얘. 그게 향으로 비교할 때도 제일 많이 밀린다고? 향이 보니까 2칸이에요. 야, 이 중에서 2칸은 꼴찌가 맞아요.
그래서 3번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휴, 저도 이런 확인형 할 때 막 그냥 내가 시원하게 풀지 못하니까 약간의 답답함을 느껴요. 하지만 되게 쉽게 간결하게 정답 맞췄다. 오케이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거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7번 문제 또 재미있는 대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 A, B 해가지고 그냥 보고서로 줘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추가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찾으라는 게 갑에 해당되는 거를 찾으래요. 그럼 이 대화를 읽으면서 위배되는 걸 소거해가지고 살아남는 녀석을 하나 고르면 되죠. 보겠습니다. 야, 국립묘지관리자 제한적 평가 어떻게 됐어? 평가 결과 요약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한기후평가 항목 점수를 보면 14점 이상이래요. 야, 이거의 합이 14점 이상이래. 야, 14, 14. 얘 안 된다. 지워버리고. 14, 16. 14점 이상이라는 건 14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4가 안 되는 애만 지우면 되죠. 야, 제한업체의 일반 현황의 평가 항목 점수는 최소 기준인 20점 이상이 나왔고, 야, 그러면 보자. 일반 현황 이게 20점 이상이라고? 야, 이거 20, 24, 26. 뭐야, 여기서 지워지는 게 없잖아. 자, 계속 갈게요. 두 점수 차이는 10점 미만이었다. 야, 이게 8점, 2점. 이거 10점 벗어난다. 가서 이거 지울게요. 야, C랑 D랑 지워지고. 야, 마지막에 사업 수행 계획. 자, 지금 3개가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수업 때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류의 문제.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유효하지 않은 제약. 조건을 읽었는데 지워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트렌드니까. 또 한 개에서 여러 개가 지워지기도 한다. 역시 말씀드렸죠. 트렌드니까.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그냥 계속 문제 보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계획에 평가 항목 점수는 총점의 50% 이상이다. 야, 이거의 절반이 38이죠. 그거보다 합산이 큰가요? 크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한 계산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답이 1번이다라고 알아요. 왜냐면 답은 한 개뿐일 거고 내가 지금 놓친 조건은 없으니까. 하지만 시험장에서 좀 더 확인하고 싶죠? 맞아, 확인할게요. 34보다 큰가요? 크지 않죠? 지워버릴게요. 야, 이거의 절반 38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지워버릴게요. 답은 뭐예요? A, 1번이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8번 매칭이군요. 자, 매칭은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A부터 D까지 불확정된 그 애들이 있어요. 조건을 통해서 불확정된 영역을 확정을 짓는 건데 이걸 읽고 주관식으로 도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통해서 선지에 이런 5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 조건에 위배되는 걸 하나씩 소거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애는 경우의 수를 적당히 2개로 분류를 한다던가 그 안에서 조금 좁힌다던가 좁혀져 있는 애들 중에서 확 하고 얘가 정답이야 하고 말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조건들의 역할이 좀 나뉘고 유형별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어떤 조건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게 출제 원리상 왜 그런지를 같이 10몇 년치 기출문제를 쫙 동일한 기준으로 깨면서 연습을 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근데 조건이 다 적당히 좁히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그럼 출제 원리상 나중 조건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수업 때 기준을 같이 제가 전달 드린 다음에 그냥 존재하는 모든 기출 문제를 누락 없이 예외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나중 조건 먼저 하나씩 대입해 보자. 야, 그러면 참여자는 문화재청이 자료청보다 많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챙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참여자를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이게 누구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소하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표시를 해두면 실제 제 풀이에요. 실제 제가 연구원분들과 같이 7시 4분에 딱 뽑자마자 그냥 푼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두면 지금 다시 착 했다가 보더라도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문화재청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헷갈리지도 않게 되죠. 이런 습관들도 여러분들이 다 챙겼으면 좋겠어요. 자, 참여자는 문화재청이 자료청보다 많다. 참여자가 지금 이 항목인데 야, A가 D보다 많은지 봐볼까? 봤는데 A가 D보다 많죠? 그러니까 얘는 생존. 야, 그러면
B가 C보다 많은지 볼까? B가 C보다 많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얘가 지워지면서 똑같이 언급한 거 얘는 또 서고가 되고 대신 반대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 친구들은 살아남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썼고, 자, 그래서 2번과 4번이 지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 다음 조건, 내용 만족도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만족도는 자료총의 세모충보다 높다고 해요. 야, 그럼 이게 뭐야? 자료총의 세모충보다 높다고? 야, 그러면 지금 대입을 또 해야 되네요. 야, 이게 D가 B보다 높다고? D가 B보다 높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번도 여기서 지워져요. 야, 그러면 여기 자료총, 세무총. 자,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지워진다라는 건 얘는 살아남는다라는 뜻이고, 야, B가 A보다 높은가? B가 A보다 높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지워지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횡축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판단하는 건 원래 누구나 오래 걸리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풀어가시되 혹시나 이 문제를 풀면서 풀다가 꼬여서 틀렸으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원래 누구나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오면서 이거 되게 머리에 긴장 딱 바짝 줘야겠는데 되게 주의 깊은 걸 요구하는데 네, 그게 혹시나 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닐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꼼꼼하게 내가 확인해야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네. 9번. 네. 9번도 1분이 조금 안 걸린 문제인데, 자, 볼게요. 수도권 소비량은 전국 소비량의 40% 이상인지를 물었어요. 자, 보니까 전력 수급 현황이 있는데, 수도권의 소비량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전국 소비량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인데 그 합계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죠. 자, 이거의 40%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500의 40% 얼마예요? 200이죠? 40의 40% 얼마예요? 16이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216이죠. 걔보다 이미 얘는 더 작죠. 그러니까 40%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쪼개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2라고 써진 게 그냥 200, 안 봐도 되겠네 하고 답을 내는 흔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억선지 하고 나서 디귿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C지역 발전량과 D지역 발전량이 합이래요. 그럼 어딜 봐요? 지금 얘랑 얘의 합이 대략 300 정도 돼요. 그렇죠? 정확한 계산을 필요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전국 발전량, 요거의 절반이 290 얼마죠? 그거보다 지금 300 넘는 거는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까 디귿은 오른선지죠. 요 정도만. 자, 리을선지 보겠습니다. B와 D의 전국 전력 자급률이 150% 이상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얘를 100으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150 이상이다라는 건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1.5배 이상인지를 묻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이 1.5배 이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1.5배 이상인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수의 관계식 우리가 중기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다뤘던 거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네, 이 문제는 정말 잘 만든 문제죠. 지수를 활용하는 어떤 지수의 기본적인 해석 문제입니다. 2020년 이후 출하지수의 연도별 증감 방향을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억선지를 해결하면서 이 표의 구조를 안착해 보라는 거예요. 표를 보니까 21년 재고와 출하지수들이 막 주어져 있어요. 그럼 2020년도라는 건 아마 여기에 있을 텐데, 자, 지수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확인한다? 지수의 작성 기준, 즉 100의 기준이 뭔지를 확인한다. 자, 그럼 이거 지수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2020년 재고량과 출하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되게? 무슨 뜻이냐면 2020년도 고위기술 산업군도 재고지수 100, 출하지수 100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지금 재고 같은 경우에 재고와 출하가 각각 있는 건데, 야, 재고가 2.9% 늘고 6.6으로 늘고 이렇게 늘고 확 줄었다. 이런 흐름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증감 방향이 저위 산업구가 동일하다. 그럼 저위를 먼저 봐야겠죠. 다 뽑는 게 아닙니다. 저위를 보니까 야,
이거 출하지수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출발을 해서 108로 늘었어. 그 다음에 지수가 줄었어. 야, 마가 똑같은 게 있을까? 그게 지금 얘뿐인가? 그럼 얘가 해당되는지 한번 봐볼까? 100에서 출발해서 지금 늘고, 줄었어. 오케이. 일단 얘는 오케이. 나머지는 안 그런지 봐야지. 100에서 출발해서 늘었어. 근데 또 느네? 줄어야 되는데? 일단 아니야. 100에서 시작해서 줄고 출발해? 아니야. 아, 이거 맞는 선지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 선지 볼게요. 기준연도를 2024년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거는 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별표 쳐두고 기준연도를 변경한다는 게 뭐냐면 2024년을 이제 10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얘를 새롭게 100으로 봐서 환산을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산업구별 재고지수가 각각 100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값보다 다 얘가 크고 얘가 큰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재고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야, 95분의 112 곱하기 100이 될 텐데 그게 100보다 큰지 오케이. 즉 95보다 얘도 크고 100도 크고 97보다 얘도 크고 작은 애가 있으니까 97분의 91.4 곱하기 100은 100보다 작을 거니까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율이 100% 이상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00보다 큰 값이면 100보다 지수 자체도 100이 커지겠죠? 아, 지금 여기서는 지수의 상대적 크기니까 출하지수 대비 재고지수 100% 이상인 거 그걸 보래요. 자, 고위기술 산업군을 봅니다. 야, 그러면 얘분의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오케이. 자, 작으니까 빼고. 아, 모든 연도에서 출하지수보다 재고지수가 큰 거는 지금 고위기술 산업뿐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역시 10번까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10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11분 한 20초 정도 걸렸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반을 좀 이렇게 깔아주는 문제예요. 자, 점수의 어떤 그 아래쪽 그 튼튼하게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쉬우려면 그냥 적당히 쉽다가 아니라 진짜 정말 쉬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돼요? 피지컬.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그래서 제가 피지컬 특강이다, 계산 특강이다 해가지고 엄청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하고 사고도 이식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쉬웠다. 다 맞아야 된다. 동의. 하지만 정말로 쉽게 풀었어? 했을 때 야, 이 정도 아니면 어떻게 더 쉽게 풀어?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풀고 나서 쉽다고 느껴진다는 건 좀 계산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단지 쉬웠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 쉬운 문제들 속에서도 어떻게 더 쉽게 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 계속 볼게요. 지금 보면은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죠. 옳은 것은 자, 기억선지 순위 8위 이내 중 승률이 0.5 이하다. 승률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보니까 경기 대비의 승리한 수래요. 야, 경기 대비 얘의 크기가 절반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순위 8위 이내에서 한번 봐봐라. 이렇게 범위 한정을 해두고 야, 얘의 절반보다 얘는 크고 얘의 절반 50 얼마보다 크고 44보다 크고 40 초반보다 크고 36보다 크고 약간 이런 느낌. 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근데 이거의 절반이 37보다 작으니까 50%가 안 돼. 야, 33점 얼마보다 안 돼. 27점 얼마보다 커. 자, 두 개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승점이 높은가? 자, 그러면 평균 승점이 뭔데? 경기수 대비 통산 승점을 의미한대요. 아, 야, 그러면 지금 얘분의 얘보다 얘분의 얘가 큰지, 그래서 이 값들이 계속 증가하는지를 묻고 있죠.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야, 분모 작아졌어. 분자 커졌어. 분자의 상대적 크기는 분수의 비율은 증가했어. 야, 지금 이거 55에서 67로
자, 분수의 주인공은 분자고 분수는 분자의 분모 대비 상대적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분모의 증가율이 지금 보면은 55에서 67로 12만큼 늘었다라는 건 55 대비 20%, 즉 11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야, 이게 20% 넘게 늘었는데 말이야. 얘 대비 얘로 증가율은 104에 10%가 10.4인데 걔보다도 안 늘었어. 야, 분모 증가율이 20% 넘게 늘었는데 분자 증가율이 10%도 안 된다? 그러면 얘의 상대적 크기는 줄어든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얘 대비 얘가 증가한다라는 니은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듯이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독해하듯이 판단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디귿선지 볼게요. 야, 경기수 중에서 무승부 경기수의 비중은 독일이 잉글랜드보다 크다. 야, 그러면 얘 대비 얘와 얘 대비 얘를 비교하래. 야, 분모 더 크고 분자 더 작으니까 독일이 더 작아. 야, 독일이 더 크다고 틀렸어. 답은 1번이야. 이렇게 끝내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볍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어떤 빈칸을 채우는 문제네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선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말이 전기차야 하이브리드 차야 둘 중에 고르래요. 읽어볼까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 2024년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구매 실적 합이 가장 큰 거는 뭐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요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이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뉜다고? 보자. 자, 24년 민간부터 하나씩 볼게요. 24년 민간은 하이브리드 차 구매 실적 얼마예요? 15,000. 전기차 구매 실적? 예. 수소차 구매 실적? 예예요. 야, 그럼 공공은 어디 있어요? 2024년 공공은요? 2024년 구매 실적 여기에 있죠. 야, 지금 얘는 얘야. 이렇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보기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민간과 공공의 구매 실적의 합 2024년 이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더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자료의 연결이라고 굉장히 트렌디한 포인트고 자주 나온다. 연습 많이 했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막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그리고 종류가 막 늘어나더라도 핵심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걸 물었으나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는 포인트입니다. 자, 어림할게요. 17,000에 3,000 하면 2만이 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1,500 했을 때 16,000 정도밖에 안 되죠. 누가 더 커요? 전기차가 더 크죠? 여기서 자세한 계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더 크니까 지금 더 큰 거는 둘 중에 전기차다. 그래서 얘를 지워달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요 세 개가 되는데 나 한번 봐볼게요. 민간의 구매 실적을 보면 어쩌고 한편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 대비 수소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누구게? 그럼 우리는 뭐 본다? 요 두 개 집단 중에서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겠죠. 이게 몇 년도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24년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줄을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전기차 대비 수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지금 2024년 여기를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분의 얘와 시내버스 운송업자니까 얘분의 얘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거 빈칸에가 말기 위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계산을 할 때 잘 따라오세요. 쪼개함산. 여러분들이 덧셈의 단위를 적당히 나눠서 더하면은 이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333과 8,772를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할 거냐면 자, 우선적으로 6,300과 8,700을 먼저 더하면 얼마예요? 1,50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6,300과 8,700을 더한다라고 하면 1,500이에요. 그래서 1,500에다가 33과 72를 더하면 얼마예요? 104죠. 그래서 요 양자의 합이 죄송합니다. 15,000에다가 자, 6,300에 8,700을 더하면 15,000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33, 71을 더하면 104니까 자, 15,104인데
얘랑 얘의 차이는 결국 104와 77의 차이니까 여기가 뭐가 온다? 73이다.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양자의 차이는 400배에서 1 더하면 8이다. 야, 400분의 8은 2% 정도. 얘는 1%가 안 돼. 시내버스 운송업자가 더 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뒤쪽. 여기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의 공공구매 실적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언제가 최대인가? 야, 그러면 22년과 23년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 언제 더 커? 두 개 봤을 때 23이죠?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언제가 최대가 되었다, 이후에 매년 감소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에 최대가 돼서 그 다음에 감소했으니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차근차근히 들어가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렇게 선지에 있는 것끼리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걸 고르면 되는 문제였다. 이 점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 1분이 조금 안 걸렸던 문제인데 딱 뭘 묻는 거야? 주인 거 고르라고? 배양 환경이 주인 게 뭔데? 쭉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얘구나. 결과적으로 갑세포 생존 지수가 150보다 크고 300이 안 되는 거를 고르래. 야, 근데 이렇게 고르는 거라는데 이게 지금 X축이죠. 이게 Y축이죠. 그냥 하면 돼요. 야, A가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까? 야, 그러면 3 곱하기 온도 지수랑 2 곱하기 습도 지수인데, 야, A는 말이야, 156에다가 126을 더하래. 그걸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270 얼마인데, 요 사이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A는 주의죠? 그럼 A가 지금 답에 포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돼야 되죠?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러면 B가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답이 1번인지 5번인지 갈리죠? B도 마저 볼게요. 야, 3 곱하기 얘에다가 2 곱하기 얘를 하래. 야, 198에다가 126을 하래. 양자의 합 300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그래서, 야, 이거 주의 아니야. B 안 들어가. 답은 1번이야. 자, 여기서 이거의 합 정확하게 324다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강약 조절을 하세요. 간단하게 풀고 가면 된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역시 늘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께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냥 연구용으로 쫙 푼 건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분들이나 선생님들께 얘기했을 때 그냥 보여주면 애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애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중간에 딱 2번 정도 약간 혼자서 저만의 길을 좀 갈 때가 있는데 이게 3분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좀 생각들을 하면서 계산의 밀도가 제법 있잖아.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을까 하고 저만의 생각을 좀 하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차피 이 앞쪽을 읽어보면 부합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위배되는 선지를 하나씩 지워가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하니까 요 2개인데 그 포상 분야와 그 인원이 매년 증가했다. 정확하게 봐야죠.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고 인원도 보니까 24, 26, 27, 11, 132, 141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야, 이쪽도 봐볼까? 그러면 지금 8, 착 봤을 때 여기 감소하니까 얘는 안 봐도 돼. 자, 그리고 볼까? 지금 착 뭐 하는 걸까요? 자, 살아남았죠? 자, 그리고 타. 증가해야 되는데 같다? 얘도 지워버릴게요. 자, 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아남았군. 이렇게. 자, 2개 선지가 지워졌습니다. 아싸, 신난다. 자, 그리고 포상 분야는 계속 20% 증가했대요. 20% 이상. 야, 봐볼까? 이거 대비 이거가 20% 이상 늘었나요? 이거 20% 5죠? 틀렸어요. 1번도 지울게요. 3번과 5번이 남았는데, 야, 이거의 20%가 5인데 딱 그만큼 늘었고, 이거의 20%가 22.4인데, 걔보다는 어쨌든 많이 늘었고.
야, 이거에 20%가 5인데 걔보다 많이 늘었고, 야, 이거에서 이걸 차이값 잠깐 생각해 볼게요. 차이 얼마예요? 12죠. 그게 129에 20%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네. 15번도 차근히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는 쉬운 유형이죠. 부합하는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행정기관 590개고 이 중에 행정위원회가 40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표차트 전환 같은 건데 대신 보고서로 형태로 이게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야, 590개고 40개래. 지금 얘가 지금 관련 있는 자료죠. 행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 비중인데 행정기관 위원회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590개고 그 중에 40개가 행정위원회라고 해요. 야,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그 59의 7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5.9의 7배, 즉 590의 1%인 5.9의 7배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봐볼게요. 35에다가 6.3을 더해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이거의 7배가 35에다가 6.3을 더하면 41점 얼마죠? 걔보다 얘가 작다라는 건 이게 7%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 돼요. 이렇게. 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볼게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귿이나 리을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예상 규모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눈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야, 5천만 원을 초과했대. 여기네. 야, 그게 지금 보니까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어디에 있어요? 보고서 제일 윗줄 몇 개예요? 590개. 그거의 20%, 이게 118개보다 작은지를 물었고, 대충 보더라도 합이 118보다 작죠. 일단 문제 없음. 자, 그리고 미평상대위원회가 전체의 55%를 넘었다. 이게 590에 55%를 넘었다고? 자, 생각할 수 있는 게 295 더하기 29.5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590에 110%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59를 더합니다. 그럼 649죠? 그거의 절반이 650의 절반 정도 되니까 325란 말이에요. 걔보다 크다라는 건 55%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없음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디귿선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행정기관위원회 뭐 횟수별 뭐 수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뭐 한 번도 개최하는 게 뭐 69개 그리고 네.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게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야, 그러면 이거의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고? 그럼 이게 절반을 넘어간다고? 295보다 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거 295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평균 9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D것은 틀렸다.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5번 봤고요. 자, 이제 보통 1번에서 15번까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 구간이고 후반부로 들어갈 때 20번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점점 난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일단 전반부가 어떤 완만한 어떤 일반적인 산을 여러분들이 오르고 있다면 후반부는 갑자기 막 절벽도 나오고 네, 암벽등반도 해야 되고 네, 약간 좀 더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평소에 연습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좀 뚫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16번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여기서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수출 대상국 중에서 갑국에 해당되는 국가를 이걸 읽으면서 찾아라. 매칭은 매칭인데 기본적으로 주관식 매칭, 선지에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좁혀봐라. 소거해 가는 그런 매칭 형태입니다. 조건 어차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지를 소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도출하는 형식이어서 결국은 조건을 다 웬만해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순서대로 하나씩 소거해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2023년도 전체 중고차 수출량에서 갑국으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가는지를 물었고 50만의 10%는 5만 정도죠. 그래서 5만보다 지금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지 5만이 안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위 10개국 중에서 요 두 개는 5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자, 만약에 선지에서 요 리비아 또는 이집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 전체 중고차 수출량에서 각국으로의 중고차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해요. 그게 2023년이 2022년보다 크다. 자, 그러면 전체 수출량의 변화가 30만에서 50만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각국으로의 각국으로의 중고차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23년에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거의 증가율보다 부분의 증가율이 더 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2번 조건이 바로 해결하기 좀 어려우면 3번 조건을 통해서 좀 좁혀두고 출발하셔도 괜찮아요. 자, 30만에서 20만 는 거 3분의 2, 즉 66% 정도 증가했죠? 걔보다 증가율이 더 큰 애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근데 2배를 넘어가니까 생존, 얘는 감소했으니까 이런 애 오면 안 돼요. 자, 얘는 3배를 넘어가니까 얘는 지금 2배가 안 되죠? 얘도 생존. 그래서 지금 증가율이 3분의 2, 즉 66%가 안 되는 애를 지워버려야지 2배 넘어가고 2배 넘어가고 뭐야, 얘는 30에서 40% 수준. 30이 3,600, 40이 4,800이니까 얘도 안 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배 가까이 되고 엄청 크기 때문에 오케이, 생존. 그래서 여기서 요르단과 타지키스탄. 그래서 타지키스탄, 요르단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우리의 정답의 후보는 키르기스탄과 튀르키예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기억할 포인트가 있어요. 야, 21년 대비 22년 중고차 수출 증가율이 20%였다 하면 21년은 12,000보다 컸을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지금 21년, 자, 21년 값이 딱 14,400이었으면 이게 12,000을 기준으로 정확히 20%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거였으면 21년 값이 이거였으면 22년 값이 이거였으면 21년은 이거야 라는 결론이 이를 텐데, 야, 그게 아니야, 12,000보다 커 라고 말을 했다는 건 도착점인 2022년 값도 14,400보다 큰지를 묻는 거예요. 야, 그럼 키르기스탄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봤을 때 14,400보다 크지 않은 얘를 지우면 답은 뭐다? 5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요거 도출이 아닌 확인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은 보니까 제가 48초 정도 걸렸는데 선지 간단하게 2개 보고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도로 연장당 도로 면적은 A가 D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얘분의 얘 그리고 얘분의 얘 누가 더 크게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유효자리 관련해서 요 마침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얘보다 얘가 323보다 34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분의 얘 했을 때 257분의 2.35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요, 이거의 1%인 3.23보다 크고 1%인 2.57보다 작으니까 1번은 맞는 선지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 자, 2번은 자주 빈출되는 그 질문입니다. 야, B지역 도로 연장이 값이 전체 연장의 25%를 넘어가. 야, 값이는 A, B, C, D의 합인데 요 330이라는 게 25%를 넘어가. 자, 요게 25%를 넘어간다는 건 나머지 합의 비중이 75%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거의 3배보다 나머지 합이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뜻이죠. 나머지의 합이 990이 안 되는지 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보지 않더라도, 자, 착 했을 때, 야, 이거 지금 대략 760에다가 얘 더하면 1000 넘어가죠. 옳은 선지에 옳지 않은 선지, 옳지 않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고 지나가면 돼요. 자, 18번도 간단한 문제. 네. 자, 장식 조명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모든 해다. 자, 그러면 장식 조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일단 얘. 근데 자, 했을 때 얘.
그리고 얘다. 그 해 전광판 조명도 매년 늘었어? 지금 이때 늘었어? 아니죠? 일단 옳지 않은 선지. 자, 2번. 2023년도 공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 민원 건수가 92건을 넘어가? 야, 그러면 공간 조명 어디에 있어요? 2023년도 거. 일단 여기 있어요. 야, 수면 방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양자의 최소 교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양자의 합이 전체를 초과한다면 그만큼은 최소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가장 핵심 개념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3일차 시작됐을 때 배울 거니까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익혀두시되 이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829고 최대한 안 겹치게 여기가 1107을 두더라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체인 1844를 초과하는 만큼은 무조건 최소 교집합일 수밖에 없어. 자, 829와 1107을 더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더하냐면 1900에다가 36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예요? 1936이죠. 넘치는 만큼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92잖아요. 92. 아, 넘치는 만큼이 90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겹칠 수밖에 없어. 즉 최소 교집합은 92건이야. 이런 뜻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냥 소소하게 중간중간 덧셈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살짝 실수한 유일한 문제인데, 자, 일단 이 문제 누적자료 계산 필요하면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누적자료 참 많이 하면 되죠. 그래서 제 학생분들 중에서 일단 청취로 오람 100점 찍으신 분들 진짜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8월 물동량은 7월 물동량보다 많다.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누적이라는 게 얘까지 했을 때 273, 뭐 얘까지 더하면 얘랑 얘 합이니까 490에 12가 더해져서 500이 이런 식으로 더하시면 되는 건데, 야, 지금 보니까 8월, 7월 비교하래요. 8월, 9월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쌓아가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자, 1650에서 250을 먼저 더하면 1900이죠. 그러고 나서 37이 남으니까 여기가 1937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값의 한 만큼 얘가 증가한 건데 이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2000까지 먼저 가면 63이죠. 거기에다 220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 값은 285죠? 여기가 그래서 285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87보다 285는 감소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틀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선지 1월 대비 12월 물동량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증가폭이 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 요 차이가 이 차이가 지금 보니까 280 정도 되는데 280이 아니라 320이죠. 320. 자, 이걸 순간 280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20입니다. 320. 그래서 이거 대비 이거는 15% 이상인가? 자, 양자의 차이가 대략 50 정도인가요? 이거의 15%가 27에 13점 얼마 더하니까 40인가요? 40보다 넉넉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2023년도 물동량보다 월 평균 물동량보다 물동량이 많은 달은 5개 이상이다. 자, 여기에서 누적의 개념상 12개월치의 합은 뭘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가 누적 개념을 한 하나의 포인트. 야, 그러면 평균을 구하래. 야, 3, 4, 6, 1을 12로 나누래. 야, 그러면 이게 24니까 여기가 1061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208이 됐을 때 960이 되니까 1000 정도가 되고, 한 288 정도 되는데, 걔보다 큰 게 5개 이상인지를 보래라는 겁니다. 자, 봐볼게요. 288보다 큰 게 몇 개 있을지. 지금 일단 이거 하나 찾았고, 2개 찾았고, 3개 찾았고, 4개 찾았고, 그리고 여긴 지금 없어요. 야,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증가폭이 지금 868인데, 이거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288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288이 안 된 채로 합이 86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은 6개다. 그래서 5개 이상은 맞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균의 개념을 활용한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빈칸에서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결론이 열려있는 경우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선지도 자주 나오니까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값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이 값은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뭐 답이 될 것 같은 선지부터 보겠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네, 제 학생들이 출제합니다. 이제는 사무관분들이 제 학생분들이 이제 사무관이 돼서 전국에 탑을 찍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하시는데 이 기억선지 역할이 뭐예요? 기억선지 역할. 특히 이런 거의 역할. 앞단 거를 좀 생각해두게 해서 좀 다리를 놓아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빈칸에서 계산 필요하면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9번 여유 있게 보면서 20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20번 무난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기억선지. 이제 18에서 23년도 동안 예상액 중에서 B 예산이 맨날 1%포인트 이상 늘었는가?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찐한 건데 8.5, 10.1, 12.6, 14.4, 16.5, 18.5. 그 비율의 차이값이 1 이상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포인트라는 거 쓴다라는 거. 기억선지 맞으니까 1, 2, 4번이 남는데 2번과 4번이 짝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되는 리을 선지부터 보는 겁니다. 자, 리을 선지는 시험지 있으신 분들은 살짝 발표 쳐주세요. 자, 리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밀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18번부터, 19번부터. 자, 그러면, 야, C의 예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를 물었어. 야, 2022년 C의 예산액 뭘까? 자, 지금 보면, 전체의 33.4%. 그리고 22년은 전체의 30.5%. 야, 근데 이게 늘었는지 묻고 있는데, 저 비율이니까 제 절대값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뭘까 해서 보니까 21년도 공공기관 A의 예산액 합계가 900이고 22년도에는 1079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야,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게 얼마래요? 지금 21년도 가서 902래요. 절대값이. 야,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래요? 1079래요. 야, 902가 26%치야. 902를 26.1로 나누면 전체의 1%치죠. 그거의 33.4배를 구하면 34.4%치가 얼마게라는 거예요. 자, 902 곱하기 26.1분의 33.4 구한 게 이거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야 1079가 이거래 24.8%치가 이거래 30.5%치는 얼마일까? 1079에다가 이거 대비 이거의 배율만큼 곱해준 값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게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 여백에다가 내려 적을 때는 이렇게 부동호까지 그대로 적고 출발한다 라는 거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는데 자, 900의 20%가 얼마예요? 1.2배가 1080이죠. 야, 이게 20% 정도 증가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야. 여기서 얘에서 얘로 10% 조금 안 되게 늘고 얘에서 얘로 10% 정도 늘었으니까 지금 이거분의 이거보다 이거분의 이거는 조금 더 커. 야, 이게 10% 늘고 10% 늘면 사실상 얘랑 얘가 같은 수일 텐데 지금 얘 증가보다 얘가 한 1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살짝 늘었는데 얘가 20% 늘었어. 야, 분모가 지금 보면 13이니까 5% 정도 늘었고 분자가 10% 정도 늘면 5%분의 10% 그래서 그게 상계돼서 요거 대비 이거는 5% 정도 늘어. 이거는 20% 정도 늘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옳은 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꾸매고 중기출하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사실 19번에 아까 디귿 사고 그리고 20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드밴스드 꾸매고 중기출하면서 막 모래주머니 훈련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 중에 100점 맞기는 쉽지 않은 시험인데 만점 찍었다고 연락 많이 오시고 96 만점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확실히 보람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좀 난도 있게 묵직하게 연습하시는 게 시험장에서 가볍게 푸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21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 보면 가급적이, 힘들다,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급이 1번부터 18번까지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난도가 올라가다가 18번에서 20번, 특히나 21번부터 25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그냥, 3분, 4분, 이렇게 자꾸 풀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도 그냥 느긋하게 풀었거든요. 되게 어렵네 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제가 값을 하나 잘못 봐가지고 좀 쓸데없는 계산을 한번 했다가 좀 바로 잡은 흔적입니다. 자, 여기서 묶는 거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A다. 그리고 D다. 이게 뭔데? 2025년도고, 지금 여긴 2024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시 원서 접수가 했는데 실제 응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랬을 때 뭐 재학생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요 가로화는 그냥 전년 대비 증감이라고? 이거 뭐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응시 원서 접수 인원 2024년도에 50만 4천 명이래. 25년도? 응시 인원은 얼마? 그래서 44만 얼마래. 여기가 24년도에는 44만 4천 명이었대. 그거보다 18,000 늘었으니까 값이 필요하면 구하면 되고 양자의 합이 결국 얘일 거예요. 자, 이거 뭐 몇 년 전에 그 1번 문제 기억나죠? 네, 되게 비슷하네요. 졸업생 및 검정고시 인력자는 17만 얼마였대. 그러면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 안에서가 되게 중요해요. 응시 인원, 응시 원서 접수 인원 중에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재학생이라는 게 지금 28만 7,502가 원래 얘 대비 얘의 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검정고시 인정자도 이거 전체 중에서 얘와 얘의 합이 지금 예전에는 15만 7천 명이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시 원서 접수 전체 인원 중에서 재학생 수가 28만 7,502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됐대. 그러면 변화폭의 총량을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그 총량 중에서 얘를 뺀 나머지의 효과가 D겠다. 그래서 D부터 풀게요. 그러면 지금 요 양자의 합을 더할 때도 여러분들이 숫자 크니까 무섭다가 아니라 그냥 얘에서 얘로 더할 때 30만 2천과 3만 8천을 먼저 더해봐요. 얼마예요? 34만이죠. 그러니까 34만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589랑 188을 더해봐요. 그럼 요 양자를 이렇게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777이죠. 그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5년도 재학생 수는 이렇게 된다. 근데 전년도가 얼마였다고? 32만 6,646이었다고? 32만 6,646이었다고? 양자의 차이값을 구해볼게요. 1, 3, 1, 4,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말이야, 전년 대비 이렇게 이만큼이 늘었는데 지금 보니까 부분이 15,087이 늘었대요. 15,087이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되려면 이쪽에서 무언가 줄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5,087에서 어떤 효과가 붙었을 때 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900, 둘 중에 골라요. 956이야, 926이야 했을 때 956만큼이죠. 마이너스 요 두 개의 효과가 합쳐져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로 좁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약에 뭐 풀다 힘들잖아요. 좀 넘어가서 다른 거 풀다가 하고 돌아와서 풀고 그러면 돼요. 자, 사실 21번 풀다가 22, 23번까지 가서 그냥 일단 다 풀어버리고 다시 21번 풀었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집중이 깨지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여러분 1번 풀다가 남들이 갑자기 3번을 확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나도 그냥 일단 3번 풀어요. 그리고 2번 풀어요. 돌아서 4번 풀어요. 그래도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네. 항상
실전은 연습처럼.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두 개 중에 다 비목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접수 인원의 총합이고, 아, 요거의 합을 그냥 더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의 특성상 여러분들 정확히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선지의 차이에 주목됐을 때 하나는 끝자리가 0, 하나는 8. 그럼 여러분들 그 차이점에 주목해 봤을 때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죠. 9랑 6이랑 4랑 0. 답은 뭐예요? 1번이죠. 이렇게 우리 다 기출 가지고 연습했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D 해놓고 저는 들어가서 옆에 그냥 세트형 있길래 22, 23 다 풀고 21번 봐서 숫자 보고 체크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자, 22번도 이제 피지컬을 막 요구하기 시작하죠. 자, 22, 23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득점자 이렇게 갈라내고, 근데 만약에 합격선이 높으면 고득점 해야 여러분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히 여유롭게 풀시면 됩니다. 기업 냉동고등어 가격의 전주 대비 증감 방향은 A 도매점과 B 도매점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냉동고등어가 어떻게 되는데, 일단 두 표의 차이가 보니까 하나는 A 도매점, 하나는 B 도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주별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야, 이게 보니까 늘고, 뿔, 마, 여기서 얘를 흐른 뿔, 그리고 뿔이야. 야, 얘 봐볼까? 뿔, 얘로 오면서 마, 그리고 뿔이야.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냉동 고등어, 그러니까 뿔, 마, 뿔, 얘는 뿔, 마, 뿔.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니은 선지 볼게요. 냉장 수산물 중 1주 가격 대비 3주 가격의 증감률이다. 자, 이거 피지컬. 네, 계산 문제죠? 그게 제일 큰 게 양자가 같은가? 니은 선지는 저랑 연습 많이 했던 거 옆에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그럼 냉장 중에서 라고 하니까 다행히도 얘랑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1주 대비 3주의 증감률이다. 자, 7,700에서 6,200으로 1,500 정도 늘었죠. 변경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 감각을 쓰면 좋은데, 그래야 계산이 좀 가벼워지는데, 여기서 1,500 정도 감소한 건 7,700의 20%가 1,540인데, 20%보다는 약간 모자라요. 일단 킵. 자, 여기에서 이걸로 3,000만큼 변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6,500의 20%인 3,300보다 모자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증감률이 지금 20% 정도 되는데 20%보다 둘 다 모자라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나요. 야, 이거의 20%인 1,540보다 약간 모자라. 이거의 20%인 3,300보다 그 300만큼 모자라. 자,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기에 7,700을 기준으로 40만큼 모자란 것과 16,500을 기준으로 300만큼 모자란 거. 스케일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과 400, 그러니까 40과 300은 막 7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누가 더 20%에 가까워요? 얘분의 1,500과 얘분의 3,000 중에 누가 더 20%에 가까워요? 이게 더 20%에 가까우니까 증감률이 더 큰 건 얘인 거예요. 이거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죠. 피지컬 특강 때 진짜 엄청 많이 했죠. 이틀간만 분수 비교 1,000번씩 하면서 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시간과 후반부로 갈수록 그 힘든 그 체력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계산 감각이다. 일단 킵. 야, 그러면 일단 고등어야. 여기서도 고등어의 증감률이 제일 높은지 볼까? 이거의 차이가 600인데 그거는 5, 6% 정도 된다. 야, 여기서 이 차이가 지금 400인데 야, 2%인 400은 2%도 안 돼. 저기서도 고등어가 더 크네. 얘는 맞는 선자 이렇게 보시는 게 여기 이 문제, 이게 레시피라면 킥입니다. 킥. 자, 그리고 디귿.
A 도매 소매점이 B보다 냉동 갈치 가격이 높은 주가 있대요. 야, 그럼 이게 뭘까? 갈치? 자, 보니까 일단 15,000과 11,000, 15,700과 얘, 13,000보다 얘. 일단 A가 주어져 있는 1주, 2주, 3주 차는 더 작은 게 맞아. 일단 더 작아요. 근데 A가 더 비싸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둘 중에 하나보다 큰 게 반드시 있다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약은 가로 방향의 평균이 14,000이다. 가로 방향의 평균이 13,000이다. 밖에 없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결국 내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양자의 합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3,000을 기준으로 얘는 1,400, 1,400, 2,800 모자라고 900이 더 모자라니까 3,700이 모자라요. 아, 얘로 인한 평균은, 자,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다시 까먹었어요. 28,000에 900이니까 그러니까 3,700. 아, 여기 부분은 편차의 합이 3,700이 되겠다. 그러니까 14,000으로부터 얘는 플러스 1,200, 플러스 1,700, 합치면 여기가 2,900, 마이너스 400이니까 2,500, 그래서 플러스 2,500이니까 여기 편차가 마이너스 2,500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합계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6,000에다가 3,900을 더한 거, 29,700이라는 거. 이 두 개 합이 29,700이고 28,000에서 2,500 뺀 거, 그래서 25,500이라는 뜻이에요. 야, 합이 얘가 얘보다 커. 둘 다 지금 4와 5인데 4도 더 작고 5도 더 작은데 합이 얘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어떤 사고, 평균의 해석. 자, 이런 아이디어 쓰려면 좀 피지컬이 받아주면 이런 사고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 계산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져 버리면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고 티켓을 못 풀어요. 무섭다 이렇게. 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즉 계산은 문제가 아닌 상황일 때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피지컬이 중요한 겁니다. 피지컬은 기르면 되는 거예요. 기르면. 자, 피지컬 특강 올해도 올해 계산 특강이랑 어림사 특강을 이제 제가 나눠서 구분했던 걸 합쳐가지고 피지컬 특강을 앞단에서 좀 깔아 놓겠습니다. 5급에서도 이제 2륙 대비하면서 피지컬 특강을 앞쪽에다 빼놨는데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쉬워진대요. 올해 입문 단계부터 피지컬 하고 나서 기본 들어가니까 되게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피지컬 특강을 역시 7급에서도 입문 강의 때, 기본 이전에 입문 강의 때 제가 깔고 우리가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23번도 별표죠? 별표. 네. 자, 23번. 갑에서 무 요리사가 이제 하는데 1월 5주에 A 도매점에서 구매한다면 총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게 누구게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원래는 B에서 사던 걸 A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냉장이 14,100원에서 사던 걸 아예 도매 6,700원으로 가져오고,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 차이 나요? 7,400원 차이가 나니까 7,400원씩 세이브가 돼요. 야,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26,400원에 가져오던 걸 14,300원에 가져오니까 킬로당 얼마 세이브 돼요? 12,100원 세이브 되죠. 자, 이거 55토픽스 주제 중에 델타 활용, 델타 부분만 확인하는 거, 그 문제랑 똑같죠? 자, 명태는 어떻게 돼요? 6,100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로 3,800만큼 세이브가 되죠. 야, 그런데 그러면은 절약되는 총량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을은 7,400 곱하기 3, 12,100 곱하기 5, 3,80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0.74만 원이니까 이거 만원 단위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이게 대충 2.8만 원. 야, 이게 4.8만 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0.38에다가 2 곱하기가 0.76만 원. 야, 그래서 지금 갑 같은 경우 세이브 되는 금액이 한 7만, 8만 초반 정도 이게 되고, 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가 6만 원 넘고
얘가 0.7 곱하기 3 2만 원이니까 8 확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이거 하니까 이건 9 넘어가는데 야, 나머지는 이게 뭐 3만 원을 출발하고 2만 원을 출발하고 만 원을 출발해서 이 9만 원 넘는 할인폭을 이길 수가 없는데 답은 을이야. 이렇게 일단 저는 풀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쉽게 풀긴 했는데 직진이 빠르면 직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저는 직진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차선이긴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일반적인 풀이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막 이제 계산 박치기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팁이 있다면 그냥 만 원 단위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항상 적당한 어림산이면 충분하다. 일단 이게 좀 포인트가 되고요. 네, 주희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 주희실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자기가 이거 되게 잘 풀었다. 가중평균이다. 맞죠, 가중평균. 키로당 얼마, 키로당 얼마, 키로당 얼마. 그럼 이게 뭐예요? 키로수에 해당되는 게 가중치인 거예요. 가중평균 비교하라고? 근데 가중치의 합이 선생님 보니까 다 10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로드가 보니까 분포가 이쪽에 몰려있고 그 다음으로 돼 있는 거. 무조건 얘네요 하고 딱 풀었대요. 그래서 요 가중치, 가중평균 이렇게 분포 해석하는 거 우리도 많이 연습했죠. 55 토픽스의 마지막 주제. 그리고 고득점자의 5번째 어떤 패러다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역시 여러분 보면서도 느끼지만 주제선 보면서도 청출어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장에서 차선도 충분하고요. 최선이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중평균으로 풀어도 되고 직진해도 되고 대신 계산 박치기만 하지 말아달라. 네, 그렇게 볼게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번부터 25번까지 되게 어려운 문제는 그냥 느긋하게 3분간 턱 깨고 풀면 돼. 아, 그래도 안 돼? 그럼 3분 반 동안 풀어. 그래도 안 돼? 그럼 4분 동안 풀어. 느긋하게 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후반부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됩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되게 꽤 잘 물었죠. 전문가 평가 부분 배점은 논문과 특허 부분 배점 합의 2배 이상이다. 틀을 잡아주는 건데 기술 점수 산정 방법이 3가지 부분별로 집계를 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원점수가 가장 높은 거는 해당 부분에서 원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 원점수 대비 해당 국가 원점수 비율을 구하는데 그러면 원점수가 가장 높은 거 쭉 봤을 때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지금 미국이고 쭉 봤을 때 얘예요. 그거 대비 해당 국가의 원점수 비율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다. 배점을 곱한다. 그래서 이겁니다. 1000분의 1000은 1인데 거기다가 배점을 곱해가지고 변환 점수가 70이 됐다는 건 배점이 70이라는 뜻이에요. 야, 85%? 그러니까 0.85배, 70에 0.85배가 60이니까 그 정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다가 배점을 곱했을 때 1 곱하기 배점이 20이다. 얘는 배점이 20이고요. 얘는 10이다. 그럼 여기가 10이구나. 그래서 배점의 합이 100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70은 10 더하기 20의 2배 이상이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선지 볼게요. 즉시 반영할 준비해야죠. 논문 부분의 원점수가 50 증가한대요. 62에서 112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기술 점수가 어떻게 되게라는 거예요. 야, 여기가 50이 늘어나는 건 767 대비 50만큼 늘어나는 거 곱하기 10만큼이 증가분일 거예요. 증가분. 기술 점수의 증가분일 거예요. 이게 대략 8%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네, 7% 정도 되죠. 7%? 그러니까 이거 대비 이거가 7% 정도 되니까 거기다 곱하기 10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0.7 정도 증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7%는 0.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7만큼 늘었을 때 51이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프랑스보다 높아지진 않겠죠. 8%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얘 대비 얘가 0.07에서 0.08 사이일 텐데 거기다 10을 곱한 값은 0.7에서 0.8 사이야. 그 사이 값을 여기다 더한다고 해서 얘보단 작아질 테어이니 더 커지진 않아. 이렇게
차근히 적어가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디귿선지 볼게요. 논문과 특허 부분의 배점이 서로 바뀐다고 해요. 야, 요 두 개가 서로 바뀐다면 얘가 20이 되고 얘가 10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 점수는 이스라엘이 대만보다 높아진다. 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가 변환 점수가 0.6인데 2배가 된다라는 건 이게 1.2로 커진다라는 거고, 야, 여기다 변환 점수가 곱해진 값이 얘인데 그게 2배가 되면 이게 0.4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는 0.05로 절반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0.3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0.2 더하기 0.6, 0.8에서 0.4 더하기 0.3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쟤는 0.6 더하기 0.1, 0.7에서 1.25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0.1만큼 떨어질 거고 얘는 0.55만큼 커질 거니까 대만이 여전히 더 큰데 이스라엘이 더 크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제가 유형별 수업에서 9가지 유형 분류 중에 9번째 계산 도출 해석형, 그래서 기본 파악하고 변동분 해석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 문제입니다. 난도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대망의 25번. 네, 그래서 제가 25번은 한 3번 정도 풀었는데, 3번 정도 풀어서 한 3분 반 동안 계속 봤어요. 수선의 값 추론 또 물었어? 이거 맞아? 하면서 한 3번 정도 봤는데, 네, 이런 거 여유롭게 풀어내려면 앞에서 역시 계산이 받쳐주고, 또 아이디어 부분,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꾸매고 하면서도 많이 했고, 어드밴스드 하면서도 했고, 중기출 하면서도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하다못해 전국 모의고사 같이 하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5번을 딱 풀어냈을 때 100점이 나오는데, 근데 그럴 때 여러분께 필요한 건 어떤 피지컬, 아이디어, 둘 다이다. 자, 일단 기억선지 같은 경우, GII 순위가 스위스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은 국가는 모두 고소득 국가다. 야, 그래서 뭐야? 이게 스위스가 1등이니까 다 낮을 텐데, 중국보다 높다고? 중국은 11인데, 1에서 11 사이에 있는 건 다 고소득 국가, 51개라고 하던데, 그래서 4인가? 2, 3, 4, 5, 6, 7, 8, 9, 10 사이에 있는 거 다 있다. 오케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본다? 디귿선지 본다. 그래서 디귿 던지기, 항상 디귿 던지기,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은 출제가 많이 보라는 건데, 뭘 봐야 될지 모르면 제가 디귿 보라고 말씀드렸죠. 디귿 던지기. 자, 그래서 디귿 보는데, 마다가스카르보다도 GII 순위가 낮으면서 저소득급이 아닌 거는 14개 뿐이다.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마다가스카르. 뭐 아까도 좀 국가명 막 등장하던데, 이제 막 많이 등장해서 이게 110인데, 110보다 낮으면서도 저소득급이 아닌 거?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낮은 걸 여기에서 막 다 찾아내는 게 지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51개인데 그 중에서 10개가 했는데 그 안에 막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라든가, 그러니까 110보다 GIA 수치 자체는 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안 되어 있는 뭔가를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보다 순위가 낮은데 얘를 여기에 포함되는 게 몇 개뿐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여사건 추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야, 근데 전체 국가가 몇 개래요? 133개예요. 그럼 110보다 낮은 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23개국 뿐이에요. 근데 확정적으로 저소득인 애를 뺀 애들이 14개인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는 지금 저소득 국가인 거 확정. 지금 8개인 거 확정. 근데 얘는 또 아닌 거 확정.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저소득 국가는 요 10개뿐이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지금 110보다 전체 133개국 중에서 110보다 더 GII 순위, 뭐 G2 순위, 뭐 이게 더 낮은 애들은 23개국인데 그 23개국 중에 저소득인 건 몇 개밖에 없다? 6개밖에 없다. 그러면 앞단이 뭐다? 여기 어딘가에 15개가 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답이야 해놓고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자, 디귿 지금 정답에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4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거 봤을 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더 생각을 굴려보고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 해가지고 3분 좀 넘게 풀고 답 고른 거예요. 이거는 찍으면 틀리게 하겠다라는 주제에 어떤 마음이 좀 섞여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44분에서 5분 정도 동안 그냥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2025년 본고사. 자, 난이도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제가 2024년 시험이 너무 쉬웠고 2025 대비로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2025 5급도 어려워졌고 그거랑 문항풀을 공유하는 7급도 반드시 어려워질 거니까 우리가 일단은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부해 놓는 게 시험 끝나고 마음 편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웠죠. 그런데 분명히 준비된 자는 풀고 나서 풀 때는 진짜 힘들었고 열심히 풀었는데 저도 힘들었고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열어보니 괜찮더라. 준비된 자는 버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계산, 피지컬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5급 쪽에서 그 계산 쪽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어떤 그 기술들의 한 3분의 1 이상은 제 책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이거는 뭐 출판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피지컬이라는 계산에 관련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올해 입문 때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될까 싶은데 내가 될까 싶거나 내가 정말 계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일단 입문 강의 들어오세요. 입문 강의 때 제가 피지컬 특강 깔아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여러분들 출발해 보세요. 제가 계산만큼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료 해석에서 요구되는 그 계산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계산이나 피지컬, 쉬운 문제 쉽게,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으려면 이게 받아줘야 되고 이게 잘 받쳐줘야 여러분들이 누적 자료든 평균이든 가중평균이든 순위값 추론이든 최소교집합이든 이런 아이디어를 쓸 만한 공간, 시간적인, 체력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유형별로 어떤 풀이, 효과적인 풀이 전략. 되게 다양한 유형이 나왔죠. 매칭도 주관식 매칭, 기본형 매칭, 그리고 사용한 자료, 표차트 전환도 보고서 전환형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연습 많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료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지컬 특강과 오버토픽스 이 2개만 일단 좀 출발해 보세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수업이자 굉장히 유명한 교재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정보력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보의 부족이든 아니면 아직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피지컬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거. 그리고 피지컬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 20년치 기출 중에 키가 되는 당락을 가른 선지에다가 55가지 계산 스킬, 사고 스킬, 아이디어 다 녹여주는 거. 그래서 기초 체력과 실전 적용하는 피지컬 특강과 오버토픽스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그 누구보다 자료 해석이 쉬워질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적성 시험을 이제 연구 삼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는 모든 시험 중에서 퍼포먼스를 좀 떠나서 자료 해석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뻥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자료 해석이 제일 쉽습니다. 학생 현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교재라든가 과외라든가 이렇게 스터디 가면 진짜 실력자들은 그렇게 안 풀고 되게 간결하게 푸는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풀이 그리고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다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 감각과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 여기는 충분합니다. 대신 집중해서 노력만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능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제 학생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너무 저한테 좋은 선물이었어요. 막 이렇게 시험지를 보내주시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녹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100점이라는 그 완결성 있는 점수를 사진 찍어서 보내줄 때 그리고 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시험이라는 요소에서 너무 아팠던 기억이 많았던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100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이게 되게 정말 제가 응원하는 학생인데,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거고요. 별거 아닌 겁니다. 자료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정말 쉽고 별거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료 때문에 헤매고 계신다면 그 편견을 제가 다 깨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떤 문제도 특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푸는 게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2차 시험장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 그리고 주의재 선생님과 저랑 함께하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보내드릴 테니, 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